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세금경제TV 홍쌤입니다. 자, 오늘 이제 6월달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7월 달로 이제 시작이 되죠. 사실 7월은 굉장히 좀 많은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러한 달인 것 같습니다. 반기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달의 시작이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반기와 달은 사실 일반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금융사,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 어느 정도 이제 펀드 운용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수익률이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좋은 게 일반적이죠. 좋은 게 일반적이다. 물론 이제 되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어떤,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이제 그럴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딱 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뭐, 그러면 이제부터 빠지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다소 그냥 조금 더 그런 어떤 통계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죠? 일본이라든지 대만 증시라든지 전 세계 증시가 같이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흐름과 연동된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종목 몇 가지들을 좀 봐야 될 텐데 그거 이야기하기 앞서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숲과 나무 뭐가 더 중요하다는 없어요, 여러분들. 숲이 없어지면 나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죠? 결국에는 숲이라는 건 나무의 집합체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더 중요하나요? 라고 정답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비중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3,300포인트 돌파를 하고 조금 밀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예요? 양봉? 예. 그 다음에 오늘도 어떻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좀 좋은 모습들이 조금씩 진행이 됐다. 오랜만에 상승 종목 숫자가 좀 많아졌어요. 오늘 코스피가 한 430개 정도 상승이 우위에 있고 코스닥이 770개 정도예요. 이 정도면 전체 종목에서 한 60에서 70%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코스피는 살짝 넘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종목 이야기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 왜 드리냐면 종목이 좋지만 시장이 꼬꾸라지면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작년 코로나 시국처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위치인 만큼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거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 보시면은 요런 어떤 보조지표의 과열 국면에 여러분들 접어들면 단기적으로 조금 밀리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하니까 좀 밀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접어드니까 조금 밀리고 그죠? 그동안에 뭐 추세를 이탈할 만한 흐름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진폭이 상당히 좀 컸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들고 있으면 수익이 없어질 정도의 어떤 하락폭이 좀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런 어떤 과열 국면으로 어디 나스닥이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무리하게 신용미수 몰빵을 지금 자리에서 한다? 약간은 경계를 하자. 아시겠죠? 왜?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밀렸어. 시장이 그냥 저항 자리니까 저항받고 밀렸어. 근데 내가 저점에서 오히려 물량을 실어갖고 여러분들 신용미수를 썼어. 그러면 차라리 그 타이밍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져. 그러니까 신용미수는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쓰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황이 어떤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쓰거든. 근데 쓰시는 타이밍을 윗자리 말고는 아랫자리. 그러니까 밀리면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자칫 잘못하다 고점에 그냥 많은 물량 담고 주가 빠지면 반대 매매 당할 수 있으니 이제 그거는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뭔 얘기인지 알겠다 하실 건데 아무튼 신경 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좀 많이 올라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저항 구간에 조금 걸려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추세를 이탈시킬 만한 어떤 흐름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흔들릴 만한 명분은 좀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건 여기까지고 종목 이야기 지금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DB하이텍이죠. 동부하이텍입니다. 자, 이제 동부하이텍이 좀 이해 편해서, 왜 동부그룹이 DB잖아요, 사실. 근데 영어로 바뀌니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 자, 어찌됐건.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여러분들 이제 팹리스라는 게 있고요. 그죠? 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반도체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생산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 뭐 인텔,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큰 기업들이에요. 종합 반도체 기업들. 그런 기업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뭐예요? 설계도 따로, 파운드리 따로. 설계도 갖다 줘서 야 이거대로 만들어줘 했을 때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이 뭐 파운드리 업체다. 그게 지금 동부하이텍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쉽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파운드리가 지금 결국에는 엄청난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일부, 뭐 동부하이텍, 그다음에 다른 뭐 기업들도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 수요가 공급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공장, 그러니까 100만 개를 만약에 반도체를 지을 수 있는 공장이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용량인데 수요가 120만 개야. 그럼 어떻게 20만 개가 여러분들 뭐예요? 공급 부족이잖아. 그죠? 수요가 있는데 못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돈을 줘도 못 구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생산 설비가 워낙 좀 비싸다 보니까 누구한테 위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뭐 AMD라든지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 설계도는 기똥차게 만드는데 생산 설비가 그렇게 넉넉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서 다른 기업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SMC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호황을 보이고 있고 거기서 이제 낙수 효과로 DB하이텍이나 이런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건데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왜 못 갔나요?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면 그러니까 동부하이텍이 간다라는 거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상황이라는 게 지금은 왜 같은 반도체 업종을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호재가 있음에도 실적이 좋음에도 못 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질질 끌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개인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흐름들이 조금씩은 어떻게 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면 이때 고점 찍고 나서 어떻게 횡보자 박스입니다. 그죠? 이제 이 박스 상단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점을 넘어 더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실상 동부하이텍은 뭐 8인치 반도체 웨이퍼 생산 전문 업체예요. 8인치는 보통 자동차용 PMIC라든가 CIS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쓰이거든요.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D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낸드라든지 이런 데들은 12인치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보면 이게 더 고급 기술인 거지 12인치가. 그래서 기업들이 12인치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8인치짜리 반도체도 요즘에 수요가 많으니까 어떻게 투자를 다시 늘려가는 데도 있다. 이제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게 이 호황이 어디까지 갈지 말지 지금 되게 고민이라서 동부하이텍도 증설에 나설 수도 있는데 공장 하나 짓는데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드는데 지금 투자했는데 만약에 공장 가동 안 되면 여러분들 그거 뭐죠? 어떻게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설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은 아직은 미확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가 흐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거죠. 왜? 경기가 좋아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어떤 공급 부족 상태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순환매 아시죠? 순환매. 결국에 요즘 시장의 특징이 개인들한테 기회 안 주고 날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 한번 올라가,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 야, 이 정도 올라가면 빠질 때 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동부하이텍 이 흐름처럼
35,000원짜리 7만원 그냥 한 방에 가요. 한 달 동안 100%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했으면 여러분들 그냥 한 방에 많은 돈을 누군가 벌었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좀 조정 좀 나오겠지 하는 게 생각들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럼 이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놓치는 거고, 중간에 판 사람은 그래도 먹은 게 남아 있으니까 괜찮지. 그래서 올라갔어. 오케이. 이거 모멘텀이 있구나. 좋네. 이제 살 타이밍 봐야 되는데 좀 난 눌리면 사야지. 근데 기다리는데 안 빠져. 계속 올라가. 그럼 이거는 한번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약간 이런 케이스예요. 순환매가 나오는데 한번 올라가면 기회를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는 그냥 포트에 담아놓고 기다리든가 아니면 애초에 흐름이 나온 거는 따라 붙고 비중 조절로 컨트롤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내가 평소에 한 20%살 거를 그냥 10% 사놓고 내가 원하는 흐름 나오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은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DB, 동바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개선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하반기와 내년을 본다면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는 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전장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제품 우리가 안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은행에서도 우리가 그 용지에다가 도장 찍고 다 적어서 은행에 제출하면 돈 빼줬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하지.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전장화. 그죠? 수기해서 손으로 했던 걸 어찌됐건 전자제품을 이용한단 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게 자동차도 그래서 전자제품에 대한 사용 빈도수, 반도체 수요도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증가가 될 건데 현대 동바이텍이 서서히 시동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한 3월, 2월 달에서 3월 요렇게 지금 한 4, 5개월 정도 박스 보였던 게 이제 이 꼭대기까지 왔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의지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시 빠지든가 아니면 이제 뚫으려고 가든가. 근데 현재는 뚫으려고 가는 쪽이 저는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한 70 정도.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요. 만약에 눌린다고 하면 그래도 21선을 지켜주는 선에서 눌린다면 조정은 좀 양호하구나.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공급 부족이 해소돼도 괜찮고요. 이 상태로 가도 오히려 영업이익은 더 증가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순환매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바이텍 같은 종목들 지금 코스피 200이에요.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은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은 펀드에 이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 더 이상 올라갈 종목이 없다. 더 이상 올라갈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못 간 종목을 땡겨야 수익률이 같이 좋아지겠지. 그죠?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펀드의 성과가 좋기 위해서는 종목의 수익률이 골고루 진행이 돼야만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종목을 볼 때. 그러니까 순환매도 거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동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21선은 지켜줘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시 서서히 65,000원 그 다음 70,000원까지 열자. 대신 그 이상 반등은 결국 둘 중에 하나죠. 시장이 3,500 이상 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굉장한 호재가 있다거나. 지금은 현재로서 예상하기보다 흐름에 맡기는 게 지금 전략적으로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즉 빠지지 않으면 반등이다. 이제 그렇게 좀 관점을 갖고 보세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추세 종목은 여러분들 몰빵해 놓고 기다리시는 전략보다는 내가 일부 발 담가 놓고 내가 예상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고 내용이 좀 길었는데 오늘 내용은 이 정도까지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